예, 여기까지 들어왔고, 어셈블리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의 이제 트리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 구조가 블록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다이어그램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컴포넌트가 그냥 단독으로 들어온 거고, 여기는 이제 큰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 파트가 하나만 있는 겁니다. 네,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리고 이런 트리 구조에서 내가 마우스로 어, 갖다 대면은 이제 노란색이 되고, 선택을 하면 이제 주황색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만약에 이제 어, 시켜야 되겠다. 그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제 이제 활성 객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참조를 할 수 있게 객체는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트리에서 가서 보시면은 여기 파일 이름이 바뀌었죠. 클램프암, 클램프암이고,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모델링 했을 당시에 좌표가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뭔가를 스케치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다른 기획체를 내가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과 연관성을 갖고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셈블리 트리 가서 어, 다른 파일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파일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어셈블리 환경에서 파트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트리 관리자, 기록 관리자에서는 그 활성화된 파일이 이제 활성 객체가 돼서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어셈블리에 가면은 얘는 방은 만들었지만 아무 객체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줄반장 말씀드렸죠. 예, 이제 줄에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줄반장, 아니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줄반장, 그리고 뭐 교실에서는 뭐 맨 앞줄 있죠. 예, 고정을 하나 시켜야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기계적 구속, 구속, 고정, 삭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돼 있지만 사실 구속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잠금이라는 게 있는데 뭐 비슷한 효과입니다. 어쨌든 일단 고정을 하나 이제 컴포넌트나 형상이 이제 찍혀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시면 2018 버전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에 보시면 이제 적용이란 게 추가로 생겼어요. 적용은 이제 얘를 확인을 클릭을 하면은 사실 이제 명령어이 닫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그 명령어가 계속 적용이 되면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줄반장 하나 세웠더니 얘가 앞에 이니셜에 F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F 확인을 하시고요. 됐고, 여기 보면 이제 교재가 좀 옛날 9 버전으로 했는데 픽스드 해서 지금은 이제 가로 열고 F 엔카, 이게 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닫힐 날이다, 정박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금 한 곳에 겹쳐져 있어서 무브 기능을 사용해서 이동을 시켜라. 이거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사실 이렇게 있으면 컴파스가 뜨면
이렇게 하나 뜨고요. 이거는 구속은 아닙니다. 구속은 절대 아니에요. 이동 눌러서 얘는 조금 뒤로, 사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도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계산은 지금 3D 상태로 지금 컴퓨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는 2차원이죠. 작업화면도 2차원이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얘가 3축에 어느 방향으로 갖다 박힐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동 명령을 사용하셔라 라는 거고요. 적당히 잘 벌려준 다음에 정렬, 영문 버전에서 align 인데, 정렬로 이제 뭐와 뭐 둘 사이에 이제 관계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뭘 하냐, 여기 이제 이 암 두 개를 이 지금 고정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 구속을 걸어 줄 겁니다. 첫 번째 이 주황색 파트에 원통면을 찍어줘요. 그리고 여기도 내측에 있는 원통면을 찍어줍니다. 구속 조건에서 이제 일치, 접선, 동심이에요. 동심이란 게 뭐죠? 이제 반경값을 갖고 있는 어떤 원통이, 원형의 원통이죠. 원통면입니다. 원통면을 찍으면 우리가 보통 뭘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원통이 갖고 있는 중심축을 찍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통을 찍는다라는 거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통을 찍어줍니다. 내가 만약에 원을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동심이 아니에요, 얘는. 원통을 찍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객체로 요 프레임 바디에 홀 면을 찍어줍니다. 실린더 면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두 개가 뜨죠. 두 가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동일면, 그 다음에 반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트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제가 동심으로 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 개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얘가 이제 왼쪽에 박혔을 때, 왼쪽에 이렇게 박혔을 때를 하나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박혔을 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라인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이 이렇게, 두 번째 라인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두 개가 갈 수 있고, 축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주황색은 마이너스 방향, 검정색은 플러스 방향, 어떤 경우는 플러스, 또 플러스, 뭐 경우의 수를 또 늘리자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렇게 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네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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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어쨌든 이거 이제 요렇게 얘는 결과가 이제 같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살표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보느냐 아니면 같은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객체 엔티티를 찍게 되면은 면이라는 객체를 찍게 되면은 화살표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화면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다 쫙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때 화살표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둘 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얘도 왼쪽, 얘도 왼쪽. 그럴 때는 두 개 다 same facing으로 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하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이 화살표 면을 찍었을 때 이 화살표를 바꾸는 기능은 없어요. 그럼 좀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기능상으로 뭐가 더 요 옵션을 줘가지고 바꾸는 방법이 있고 요 화살표를 바꾸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살표를 바꾸면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가 돌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받게 하고 싶을 때 화살표는 얘도 돌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겠죠. 그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렬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절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교재보다는 다른 방식을 좀 먼저 초반에 이게 제가 강의를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구속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무슨 정렬을 줄 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 먼저 구속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먼저 구속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하나를 찍어요. 하나를 찍고 이제 지금 하늘색이죠. 하늘색이고 네, 하늘색이고 두 번째 객체를 찍기 전에 찍지는 마시고요. 안 찍어요. 자, 찍기 전에 일단 마우스로 근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노란색이 되면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판단을 먼저 해요. 이게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네, 같은 방향을 봐야 됩니다. 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의 방향이 뭐다? 두 개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반대 방향으로 놓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는 이게 아닌데. 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했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먼저 구속의 종류를 정하고요. 원통면입니다. 원통면. 이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있으면 모델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어요. 원통면을 찍으라고 하는데 얘를 찍고 있는 겁니다. 얘를. 객체를 반드시
이거 지금 선을 찍은 거예요. 선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이 원통면을 꼭 찍어 주십시오. 제가 교육 방법이 좀 잘못됐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원통면을 찍어라. 그리고 이놈을 찍기 전에 화살표를 대충 보고 나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찍어라. 예.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간섭 확인이 조립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간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원마에서 정지, 구속 추가 이렇게 있어요. 없으면 컨택이 되건 접촉이 일어나건 간섭이 일어나건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얘가 이제 마우스로 이제 이런 구속 조건을 딱 내가 정렬을 시키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얘가 들어와서 이 구속 조건에 따라서 모델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때 간섭이 일어나면 그 부분을 이제 주황색으로 반짝반짝반짝 거리진 않고 주황색으로 반짝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뭐에서 정지를 누르면 얘가 가다가 접촉이 일어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속 추가를 하면은 또 다른 이런 구속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속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작업 한 번 하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작업을 또 하고 구속을 하고 이렇게 막 명령어를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배치를 적당히 하고 그냥 구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줍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도 명령이 적용이 되고 창이 닫히는 게 아니라 이 구속 같은 경우는 계속 X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취소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이 명령이 실행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멈추고 한번 보시려면 취소를 한번 눌러 주셔야 된다. 자, 요놈의 이제 자유도를 제가 한번 잡았어요. 축에 대한 좌우로는 움직이고 그 축에 대해서 회전은 되지만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6개의 자유도 중에 지금 4개를 주겠죠. 네, 축에 대한 회전만 가능하다. 그리고 축에 대한 병진 이동만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구속 조건을 보시면 뭐뭐에서 정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거를 구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정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죠. 네. 이렇게 더 이상 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속, 개별 구속 하나하나에다가 이런 접촉 조건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툴이 있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또 장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투과가 되죠. 네. 없음으로 조립은 먼저 다 할게요. 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는, 저는 이제 연습이니까 없음으로 하지만 대다수 분들은 원마에서 정지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구속을 하고요. 얘가 이렇게 막 벌어졌다 늘어났다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요 면과 요 면을 서로 일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구속을 줘야죠? 예, 여기 보시면 일치 구속이 있습니다. 일치 구속을 주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우스로 한 면을 찍죠. 그러면은 색상이 하늘색으로 되면서 매우 커다란 화살표가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보통 면을 찍으면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나간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면과 면끼리 서로 마주 보면서 보통 메이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일치 구속을 주실 때는 거진 다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한다 라는 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을 찍어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화살표가 큰 게 하나 지금 내가 적용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조그만 지금 화살표 보이세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제 우리가 구속을 걸어주다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너무 많이 걸어주다 보면은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속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구속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뭐 복잡한 경우나 이제 해당되고, 지금같이 심플한 몇 개 안 되는, 특히 꼴랑 이제 5개 가지고 할 때에는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 버전에서는 여기 화살표가 굉장히 다 컸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주는 놈이 이건지 걸었던 놈이 이건지 이제 헷갈리는데, 2018 버전에서는 좀 본사에서 요걸 먹었던지 요거를 좀 작은 화살표로 놔서 조금 한층 더 보기 좋아졌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 구속 조건 표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지를 하시면 앞서서 기존에 생성한 구속 조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우스로 이제 갖다 대서 클릭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알아. 초반에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웨이팅이 됩니다. 딱 달라붙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옵션에 보시면은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옵셋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혹은 빈 공간에 대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뭐 이런 옵션이 똑같이 뜹니다. 얘를 누르시거나 우클릭을 하시거나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식 넣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끝점, 어떤 특정 지점을 찍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치수를 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치수는 말 그대로 얼라? 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여튼 옵셋 값에서 제가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띄웁니다. 그래서 요 면이 둘 다 직접 제로인 상태에서 딱 붙는 게 아니라 이 거리만큼 뭔가 이제 벽을 치고 그 벽에 이렇게 메이팅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범위란 것도 있어요. 범위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꼭 항상 제가 이제 만약에 값을 뭐 15, 16으로 줬다고 하면은 이게 항상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연속되는 동작에 의해서 얘가 어떤 때는 줄어들었다가 어떤 때는 늘어났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얘를 이제 왼쪽으로 제가 지금 드래그를 할게요. 그럼 딱 최소 범위까지 가요. 그리고 쭉 당기면 최대 범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레인지를 걸어주는 거,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구속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트리에서 보시면은 구속이 이렇게 계속 걸려요. 근데 화면에서 이제 이거 저도 지금 2018 버전을 테스트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지금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서 해당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강조 표시를 하면서 그대로.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줬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수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복수 선택된 것들이 화면에 보이고요. 그 구속 중심에 이렇게 플래그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일치에 들어가서 값으로 놓고 얘는
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구속 명령 사용해서 나머지도 한번 줘볼게요. 원통으로 하고 클릭,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모델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드래그를 해서 자유도가 상당수 죽었기 때문에 굳이 이동 명령 안 쓰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볼 때는. 그리고 구속 버튼 다시 눌러서 일치 주고 반대 방향 알고 있죠? 면 대 면 일치 구속이니까 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오고 마주보는 두 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마주보기의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놓는다. 선택하고요. 그러면 선택하고 확인.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제 얘는 이제 완전 구속이 됐을 테고 얘는 불완전, 스케치로 치면 불완전 구속, 얘도 불완전 구속, 그 다음에 얘는 아예 무구속 상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라고 아이콘이 있어요.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고정인 애는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불완전 구속은 주긴 줬는데 다 준 건 아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움직인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속되지 않음이 이제 하얀색인데 범위 외로 표시되네요. 좀 더 얘는 더 회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여튼 그렇게 해서 구속 상태가 화면에서 이렇게 두 개가 구속되지 않았다.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하나가 고정됐다. 그 다음에 정의가 부족하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를 계속 켜놓으실 수 있어요. 계속 켜놓고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치 구속을 줘서 일단 요면과 요면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붙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동일 평면상에 둘 다 아래를 향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가운데 1버튼 눌러서 승인하고 여기 요면이랑 요면도 이렇게 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자유도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얘가 좌우로 아직도 움직여요. 그래서 요면과 요면을 서로 일치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살표의 방향을 서로 마주보고 서로 바라보게, 눈빛이 서로 반대 방향,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속이 잘됨, 완전 구속됨.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결과적으로 고정이나 구속 잘됨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심 구속을 주고요. 요 면과 요 면을 찍으려고 봤더니 서로 지금은 어때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가운데 1버튼 눌러서 승인하고, 자, 그 다음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아까랑 똑같죠? 가운데 1버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붙이고 싶습니다. 일치 구속을 주고 면 대 면이니까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반대 방향이다. 요면을 찍으셔도 되고 요면을 찍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 면을 찍어서 들이붓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창을 닫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가죠. 예. 우리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뭔가 간섭과 옵션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지금 막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동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품을 하나 불러왔는데 요게 이제 지금 링크 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려면은 그래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링크가 어때요? 하나 있고 하나가 또 있네요. 정보에 보면 네, 그 자리에서 복사가 되고 똑같은 자리에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걔를 마우스로 드래그 했더니 구속되지 않음으로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색깔이 이 색도 아니고 이 색도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되는 색깔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빠르게 복사를 하실 때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하시는 방법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 아이콘 눌러서 동심 찍고, 자, 마우스로 찍었더니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가운데 1버튼 눌러서 승인하고 찍고 찍어서 같은 방향이죠. 가운데 1버튼 눌러서 승인, 일치 구속 주고 반대 방향 면과 요 면은 일치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속 상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뭔가 하나의 객체를 줬을 때 그게 이제 따라가죠. 네.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여기서 드래그 버튼을 눌러서 나는 이 컴포넌트에서 얘를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을 찍어야 되는데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를 하시는 거는 조금 달라요. 예. 얘가 아까 말씀드렸죠. 3차원상에 있는 거를 드래그하면 2차원상으로 어떤 뭔가 이제 정확한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컴포넌트로 면 찍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좀 다른 옵션들은 제가 강의가 허락되는 대로 좀 더 복잡한 예제를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간섭부 부분이랑 몇 가지 이제 분해뷰 같은 기능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